안녕하십니까. 입학사정관 유튜버 1호 자연산송이 송민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쇼스트 상태, 소통 상태 스트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 자, 오늘 이제 정성평가를 할 텐데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예. 네. 그럼 좀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마디로요. 네. 사실 이게 정량평가도 결국은 답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정성평가는 진짜 답이 없죠. 아. 네. 근데 일단 기억해둬야 될 건 네.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의 속성을 네네. 학생의 속성을 뽑아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한 것처럼 네. 정성평가에서도 단순히 그냥 학생이 뭐 이런 면이 있다 저런 면이 있다 그냥 대충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양적으로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다. 양적인 것에서 기반해가지고 네. 그 이후에 어떤 내용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겠다. 음. 그 정도를 일단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단순히 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역량 혹은 어떤 능력, 어떤 뭐 과제를 네네네. 어떤 과정으로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느냐. 네. 그럼 예를 들면은 1.5등급을 받은 두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네네. 각각의 학생은 어떤 방법과 과정을 거쳐서 1.5가 됐느냐 네.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질문을 반대로 해보면 네. 송 선생님께서 목표로 하는 대학이 예를 들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커트가 1.5등급이다 라고 했을 그쵸. 때 송 선생님께서 지금 2등급 정도 성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1학년 때 그럼 목표 의식이 생겼으니까 최소한 1.5를 달성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공부하시겠어요? 뭐 예를 들면 수학이면은 수학 문제집이나 네. 학교 수업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잘 활용하겠죠. 문제집을 많이 이제 푸는 푼다. 방식으로. 네네. 네네네. 근데 이제 좀 더 만약에 이제 이 질적 평가에 맞추면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럿이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면 네. 좋은 이제 친구들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할 것 같고요. 네. 아니면 혼자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면은 독서실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독서실이요. 예. 그럼 어떤 과목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한 과목을 먼저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조금씩 올려가실 건가요? 참 어렵네요. 일단은 한 과목부터 할 것 같아요. 한 과목부터요? 예. 이게 좀 어떤 과목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부터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어려워하는 시간이 거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우시죠? 수학이 역시 어렵죠. 수학인가요? 네. 저는 수학이 좀 제일 쉬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네요. 네. 저는 문제집을 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본 문제집이 한 권도 없어요. 어머나. 네. 저는 문제를 많이 푸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네. 한 문제를 딱 오래 붙들고 네. 계속 생각해서 풀고 뭐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수학이 그렇게 가장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재밌다. 물론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예. 그런 생각은 또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재수없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수학을 잘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좋아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저처럼 어떻게 보면 뭔가 좀 극복해보자 네네. 아니면 좀 학업 역량을 높여보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네. 이렇게 또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교과를 같은 점수로 받아도 왜 그걸 했는지 혹은 어떻게 했는지 누구랑 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저는 수학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혹은 그걸 잘 해놓으면 뭐 물리라든가 자연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지금 송 선생님 하신 것처럼 네네. 수학을 제일 못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울려야 되니까 해야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막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정성적인 부분 혹은 자기소개서 등등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긴 하지만 결국 숫자를 넘어서 어떤 과정이나 목표의식 뭐 저도 예를 들면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애들하고 소통하는 법도 배우고 그 다음 또 내가 어떤 걸 잘 못한다라는 어떤 자기 객관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학습 과정에서 또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점수만 얻는 게 아니라 뭐 발전 가능성, 뭐 전공 적합성 아니면 뭐 인성이라는 것도 이제 성장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당장 명확하지 않은 게
이 나이대에 또 학생들이잖아요. 네,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 굉장히 막막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혹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네. 가장 좋은 건 이제 자기가 탐색을 쫙 하면서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면서 쌓아가는 거지만 또 시간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네, 어려운 면이 있죠. 또 현실적으로 이제 대입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볼 수 있을 텐데 네. 하나의 관점의 전환을 한번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과연 나를 뽑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어떻게 보겠냐 이 서류를 봤을 때, 혹은 어떤 학생을 원하느냐. 전공을 뭘 하셨죠? 저는 이제 교육학을 했었습니다. 교육학이요. 네. 아 여러분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입학 사정관들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럼 면접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해당 전공 교수님께서 면접을 맞습니다. 진행하시고 그다음 서류 평가에서도 당연히 교수님께서 보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 교수는 어떤 학생을 원하느냐. 예를 들면 화학과 진학을 하면서 원자력을 연구하고 싶다. 네,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이라는 것이 화학과 무관한 건 아니지만 원자력 발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은 물리 쪽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그걸 기본으로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이유나 과정을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렇네요. 오히려 왜 화학이 더 필요하냐. 사실 물리의 원자력 발전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도 그걸 왜 하고 싶은지,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얼만큼 탐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줘야 되죠. 그런 것들이 어디 담겨 있느냐? 학교생활기록부. 그게 수치로만 담겨 있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를 뽑을 사람이 혹은 내가 지원한 과의 교수가 입학사정관들이 이런 면들을 어떻게 볼 거냐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내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겠구나. 나의 관심사도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냐. 혹은 내가 이 전공을 가서 뭐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해가고 싶은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관심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뭐를 중시해서 볼 거냐 이런 걸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딱 봤을 때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이제 기를 것이냐 또는 보완할 것이냐 이런 점. 그다음 또 자신의 이제 진로나 꿈을 설계한 다음에 그다음 대학에서 이제 어떤 연구를 좀 하고 있는가, 또 교수님들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까지 이제 탐색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겠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요즘에 교사들이 원하는 좀 기특한 학생입니까? 그런 학생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뭐 아주 높은 수준으로 대학 연구를 막 또 하거나 그런 학생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또 진짜 좀 특별한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공부도 잘하죠. 그러면 사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올 1등급. 너무 이상적인 걸 자꾸 생각해서 하나만 잘해도 근데 그 하나 잘하는 것이 학업 능력이면 일단 조금은 더 다른 학생보다는 선택의 폭이 더 넓을 수 있다. 그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 그 학업 능력이 이런 것에서 기인했고 이걸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좀 보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서울 지역에 특정 대학교들이 모여서 한 4-5가지 평가 기준을 도표로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오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업 역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학업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스터디를 한다든지 다른 학생과 소통을 한다. 그러면 인성이라는 것과 학업 역량이 같이 이제 콜라보가 된 거고 그다음 이 발명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보여줬다면 학업 역량과 잠재력이라는 것이 이제 또 콜라보가 된 거고 때에 따라서는 인성과 잠재력이 그다음 학업 역량 3가지가 모두 콜라보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어떻게 보면 좀 디자인적 사고 이런 걸로 한번 그러한 도표를 해석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제 김상태 선생님께서 참 이 중요한 팁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요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더 깊게 알고 싶고 아니면은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영상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 네. 저도 한번 구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성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송이송이 자연산송이 송민호였습니다. 네, 스트스티였습니다. 빠이. 빠이.